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수강 신청 페이지 만들기 제 첫 단계 인덱스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교과목을 추가하기 위한 인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평가 실기 문제를 선생님과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어차피 코드는 SQL 빼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4시간 동안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만들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목 코드부터 종료 시간까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교과목이 추가되고 목록을 클릭하면 교과목 목록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인설트, 즉 삽입 페이지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쇼핑몰 페이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강사 선택이라는 이런 목록이 있고요. 요일은 이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insert.jsp를 만들었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선생님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제목만 바꾸고 표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제목을 먼저 바꿔볼까요? H2 부분에 넣었던 수강 신청 관리 프로그램 이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추가로 바꿔주시고요. 제목 밑에다가는 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우리가 항상 폼 태그와 테이블 태그를 입력해서 만들 건데요. 폼과 테이블을 입력하면 이렇게 끝나는 명령어도 알아서 생길 거예요. 테이블에 들어가는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표 테두리 기능이죠. 보더는 1 입력해 주시고요. 이 표에 들어갈 스타일은 바로 이 폼에다가 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테이블 태그를 쓰는데 폼이라는 태그를 굳이 쓰는 이유는 폼이라는 태그가 있어야 나중에 예외 처리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폼에다가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쌍따옴표까지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 가운데 정렬은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3가지 스타일을 적용할 건데 첫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스로 줬었죠?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함께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우리가 함께 넣었어요.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맞춰주시고요. 얼라인 아이템즈와 함께 justify content 얘 역시 센터로 맞춰주세요. 끝에는 세미콜론 안 넣는 거 아시죠?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써주셔야 표가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폼 태그에는 스타일 말고도 3가지가 더 들어갈 예정인데 2개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나머지 하나는 유효성 체크를 위한 명령입니다. 스타일 앞에다가 추가해 볼까요? 첫 번째, 메소드는 포스트. 메소드는 포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설트 페이지 같은 거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인터넷 주소창에 내가 선택한 모든 항목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걸 굳이 주소창에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넘길 때 비밀리에 넘기게끔 도와주는 게 포스트입니다. 주소창에 노골적으로 다 나타내고 싶다면 get 방식을 쓰는데 우리는 그냥 메소드는 포스트 그냥 외우세요. 다음으로 들어갈 명령은 바로 액션입니다. 지난 프로젝트에서 action.jsp에다가 삽입과 수정 기능 넣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 action.jsp 여기에다가 삽입과 수정 그리고 삭제 기능까지 모두 넣도록 하겠습니다. action.jsp 우리는 action.jsp라는 이름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냥 action은 action.jsp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유효성 검사를 위한 네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에 대한 네임을 주는 건데요.
FRM으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다음 강의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계세요. 네임은 FRM. 본격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테이블 명령어 사이에다가 표를 만들어 볼게요. 행을 추가하는 명령어 tr 기억하시나요? 하나의 행 안에 두 개의 열이 있죠? 두 개의 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td라는 명령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td 이렇게 써주시고요. 끝나는 명령어 항상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첫 번째 열을 먼저 넣어볼까요? 과목 코드라고 입력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결과가 뜨는지 볼게요. 이렇게 과목 코드라는 첫 번째 열이 생성이 됐고 두 번째 열은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테두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열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열은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은 input 타입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우리가 직접 입력하기 위한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input 타입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input 타입에서 쓸 거는 텍스트, 라디오, 히든, 버튼 정도가 되겠네요. input 타입과 함께 이름도 주어야 해요. name은 id로 줄게요.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애트리뷰트 이름 그대로 넣었습니다. id 넣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한 거 실행을 해보면 아직 나오는 게 없죠? 다음으로는 빈칸이 열을 꽉 채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과 다르게 열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해주시고요. 가로 너비, 즉 width는 100% 여기에서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하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짠! 가로 너비 꽉 차게 빈칸이 생긴 것 보이시죠?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이 모든 게 하나의 행에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열은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이 tr 부분 전체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컨트롤 V 할게요. 과목 코드 대신에 과목명으로 바꿔주시고요. name은 name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넘어갈게요. 또 이 tr 밑에다가 컨트롤 V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과목 코드 대신 학점으로 바꿔주시고요. name은 크레딧으로 바꿔주세요. name은 선생님이 임의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아직 안 넣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주어진 애트리뷰트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은 담당 강사인데요. 담당 강사는 목록 중에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행은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tr 이렇게 열어주시고 끝나는 명령어도 함께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행부터 넣어볼게요. td 이렇게 넣어주시고 td에다가 담당 강사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도 만들기 위해서 td 똑같이 써줄 예정인데요. 여기서 선택을 하기 위한 select 명령어를 요 td에다가 써줄 거예요. 우리 위에서 텍스트는 input 타입으로 넣었잖아요. input 타입이 아닌 select 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select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명령어. 이름 똑같이 줄게요. input 타입에다 name을 줬듯이 select에도 name을 lecture라고 주도록 할게요. lecture 이렇게 주시고 위에랑 똑같이 스타일도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해주시고 여기 사이에 너비, width는 100%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명령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슬래시만 이렇게 넣어도 끝나는 명령어 자동으로 생기고요.
셀렉트는 말 그대로 목록을 선택하기 위한 셀렉트 박스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목록을 우리가 여기 셀렉트에다가 추가해 줘야 되겠죠? 목록은 옵션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줄 건데요. 옵션에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value 값을 줄 거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처음에 기본값은 담당 강사 선택으로 하시고 담당 강사 선택 입력해 주시고 끝에 끝나는 명령어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기본값이고 첫 번째 선택값을 넣기 위해서 이거 컨트롤 C 밑에다가 컨트롤 V 할게요. 이번엔 value 값에 1을 줄게요. 위에는 value 값을 0을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냥 입력 안 한 거예요. 선택을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담당 강사 선택이라고 셀렉트 박스에 떠 있을 거고 value 값이 1일 때 첫 번째 선택할 값은 김교수 입력해 주시고요. 이것도 컨트롤 C 해주시고 여기 밑에 컨트롤 V 이번엔 value 값이 2일 때는 이교수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또 컨트롤 V 이번에 3일 때는 박교수 그 다음에 4일 때는 우교수 밑에 또 컨트롤 V 해주시고 5일 때는 최교수 마지막 value 값이 6일 때는 임교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이용해서 선택 박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목록은 옵션을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저장하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짠! 우리가 width를 100%로 줬기 때문에 위아래 사이즈가 모두 균등하게 100%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100%를 주지 않았다면 각각 항목마다 사이즈가 달랐을 거고 담당 강사 선택 이 셀렉트 박스 만들어졌고 밑에 이렇게 옵션을 통한 목록이 만들어졌네요. 얘는 value 값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얘는 value 값이 6일 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음으로 나올 값은 요일입니다. 일단 이 tr 벗어날게요. tr 벗어나서 다시 또 다른 행 tr 열어주시고요. 끝에 끝나는 명령어 함께 넣어주시고 첫 번째 열인 td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요일 적어주시고요. 요일은 동그라미 버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동글뱅이 버튼 역시 요 td 안에다가 위에 input 타입처럼 똑같이 input 타입을 줄 거예요. 이렇게 td 사이에다가 input 타입 은 해주시고 텍스트가 아니라 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얘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불러요. 라디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input 타입이 나왔으면 그 다음으로 name이 나오겠죠? name을 주도록 할게요. name은 week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요 width를 주지 않더라도 전체 거의 꽉 찰 거예요. 얘는 라디오 버튼, 동글뱅이 버튼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옵션과 같이 value 값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뜨는 값은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다 떠 있어야 되겠죠? 선택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여기 name 옆에다가는 value 값을 줄 거고 value 값을 1부터 차례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선택 값은 월, 월요일을 의미하는 월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넣으셨나요? 선생님이 보기 좋게 줄바꿈을 좀 해볼게요. 얘 그대로 컨트롤 C 밑에다가 컨트롤 V 좀 여러 개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값 똑같이 1, 2, 3, 4, 5로 바꾸면 되겠죠? 인풋 타입이 라디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실행시켜 볼게요. 짠! 굳이 너비를 100%로 주지 않아도 꽉 찬 거 보이실 거고요. 이 동글뱅이 버튼이 바로 라디오 버튼이다. 인풋 타입을 라디오로 주고 밸류 값을 1, 2, 3, 4, 5로 직접 줬다. 위에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담당 강사 선택이라는 밸류 값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 값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라디오 버튼은 필요가 없다. 다음 항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 항목은 input 타입이 텍스트 똑같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요 학점 부분,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줄게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부분 컨트롤 C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 TR 밑에다가 컨트롤 V, 한 번 더 컨트롤 V 해줄게요. 첫 번째로 시작 시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시간. 밑에는 종료 시간. 네임도 바꿔야겠죠? 시작 시간은 스타트 아워. 종료 시간은 엔드 아워. 너비는 100% 똑같이 줘야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 행에 버튼 2개만 추가하면 끝나겠네요. 이 TR 밑에다가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2개의 열을 병합해야 돼요. 하나의 행에 2개의 열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TR 이렇게 열고 닫아 주시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TD 입력해 줄 건데 요 열 병합은 콜 스판은 2 입력할게요. 2개의 열을 병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열이 더 여러 개 병합할 거다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2개의 열을 병합할 거기 때문에 콜스판은 2 이렇게 해주시고 당연히 끝나는 명령어 이렇게 추가하셔야 되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버튼 2개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버튼은 input 타입을 이용해서 넣을 거고요. input 타입은 버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submit이라는 타입을 쓴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은 수정할게요.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거기 때문에 버튼, 무조건 그냥 버튼처럼 생겼다. 버튼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버튼에 들어갈 내용, 밸류 값 줘야 되겠죠? 밸류는 처음에 나올 버튼은 추가, 밸류는 추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추가를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 즉 각 항목이 입력됐는지 유효성 검사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만들 거지만 링크는 미리 만들게요. 온클릭은 해주시고 여기에 삽입하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add 체크라는 함수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유효성 검사 파일 체크.js 만들 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번에는 목록이라는 버튼이고 이거는 교과 목록 조회 화면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search라는 함수 search search라는 함수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온클릭, 클릭하면 search 함수 실행하세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짠! 지금 전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운데 정렬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추가 버튼이랑 목록 버튼 사이에 띄어쓰기 필요할 것 같네요. 띄어쓰기 정도는 굳이 안 해도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보기 좋게 넣어 볼게요. 얘 다시 끄시고
버튼과 버튼 사이에 띄어쓰기 하기 위해서 여기 input, 요 add 체크 있는 거 옆에다가 and, nb, sp, 세미콜론 이거 한 3개 정도 해줄까요? 요렇게 3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텍스트들 가운데 정렬해야 될 것 같아서 테이블에다가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해주시고 텍스트 가운데 정렬,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폼에서는 표,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했고요. 테이블에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이거 사실 폼에 줘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데나 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선생님은 테이블에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유효성 검사, 이 add 체크와 search라는 함수를 유효성 검사 파일인 check.js에다가 만들 건데 check.js랑 연동시키는 항목이 아무 데도 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 body 시작할 때 연동 하나만 시켜줄게요. 가로 여시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sc만 입력해도 이렇게 자동 완성되고요. 자동 완성 안 뜨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여기 뒤에 추가할 수 있게끔 떠요. 우리 이거 저장 항목을 한번 보시면 src 밑에 나머지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src는 여기에다가 src는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 사이에 check.js 요 파일 우리가 만들 예정이라서 check.js 연동을 시켜줄게요. 이 check.js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폼 이름은 frm이었죠? 이 frm 폼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동을 시켜주면 여기 check.js 연동을 시켜주면 아래 버튼에서 함수를 호출했을 때 check.js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윗부분을 보니까 타이틀도 안 바꿨네요. 안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insert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하고 실행! 짠! 가운데 정렬 제대로 들어갔고요. 추가 버튼과 목록 버튼 사이에 띄어쓰기도 잘 됐네요. 조금 많이 떨어진 감이 있어서 띄어쓰기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지난 프로젝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목록 선택은 셀렉트를 이용해서 밑에 선택 버튼은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